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군무원 시험에 출제된 논리회로 시험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우리가 논리회로 즉 디지털 논리회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2023년 시험을 대비해야 될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공시험에서 논리회로 즉 디지털 논리회로의 어떤 위치 또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논리회로는 군무원 시험에서는 전자공학, 전자회로에 출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직, 지방직, 국회직에서 전자공학 개론에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시험 모든 시험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4문항 내지 5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군무원 7급이라는 요 직에는 우리가 뭐 전자직이라든지 통신직에서 디지털 공학이라는 과목으로 단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으로서 25문항이 별도로 출제될 정도로 또 그런 영역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 또는 전자공학 개론에서 디지털 논리회로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의 다른 문제들보다 논리회로는 쉽고 또한 간결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험에서 이 디지털 논리회로 영역은 보통 4문항 내지 5문항이 출제되지만은 이것은 모두 득점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나 전자공학 이런 데서 전자회로 같은 게 복잡한 계산식을 가지고 어렵게 한 문제를 맞추나 이 논리회로 쉽고 간결한 이 문제를 푸나 점수는 배점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논리회로의 성격을 보면은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공시험에서 이 문항은 4문항 내지 5문항은 어찌 보면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4문항 내지 5문항은 모두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2022년 군무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회로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군무원 시험에는 논리회로가 전자공학과 전자회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에 출제된 논리회로와 전자회로에서 출제된 논리회로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은 전자공학에서는 4문항, 전자회로에서는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예년과 같이 뭐 4, 5문항을 우리가 평균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통틀어서 보통 4문항 내지 5문항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자회로는 좀 3문항으로서 예년보다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전자회로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래서 과락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자, 전자회로도 어려웠습니다. 이 난이도 우리가 말하는 전자회로라 하는데 전자회로와 논리회로가 출제가 되는데 전자회로가 굉장히 또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근데 논리회로가 문항이 적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회로에서 한 5문항 정도가 나와줬으면은 이것을 다 맞추면은 20점이죠. 근데 이 문항도 적게 출제가 되었고 전자회로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자회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발 전자회로에서 논리회로가 한 5문항 정도는 출제가 되어 주면은 전체적인 전자회로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회로는 쉽다는 겁니다. 논리회로가 출제돼 주면은 그만큼 전자공학과 전자회로에서 득점이 쉬워지고 점수가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논리회로는 쉽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작년에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논리회로는 무난하다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이 무난한 것보다도 그냥 쉽다, 아주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내문항 자체가 되게 쉬워가지고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내문항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6점 기본 점수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서는 우리가 세문항이 출제되면서 한문항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5문항 정도 출제되면 한두 문항은 그냥 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세문항 다 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쉬운 문제는 없었다. 뭐 시간을 1분 정도는 다 소요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다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전자공학에 나오는 논리회로는 그냥 기본 이론적인 겁니다. 즉 기본적이다 이거죠. 기본적이다. 그렇게 응용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전자공학에서 논리회로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도만 충실히 하면은 그냥 응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게이터면 게이터 이 정도 알면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기본적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이다. 교과서만 충실히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자회로는 좀 응용적이다는 겁니다. 전자회로에 나오는 논리회로는 좀 응용적이다. 한두 바퀴 돌린다 이거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에서 조금 털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전자회로적이다. 논리회로가 좀 응용되면서 전자회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용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논리회로를 준비할 때는 교과서 충실히 해야 되겠고, 약간 응용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022년 전자공학에 출제된 논리회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는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네 문제가 너무 쉬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결론인데, 자, 작년에는 논리회로 네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불합격 당할 정도로. 자, 왜 불합격이냐면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 시험에서는 다른 사람 다 맞추는데 내만 틀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다른 사람 다 틀렸는데 내만 맞추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그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어렵진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쉬운 문제를 틀리면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회로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틀리면은 작년에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다른 사람보다 4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웠고 이거를 틀리면은 뭐 치명적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제 영역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진수의 변환,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죠. 디지털 논리회로의 진수 변환. 이진수, 8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1의 보수, 2의 보수하는 이 앞쪽에 1장에 나오는 그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되어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가 세 문항입니다. 논리 게이트. 그냥 앞쪽에 나오는 논리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여기서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D는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1장, 2장만 보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평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이한 것은 뒷부분에 있는 순차형 논리회로 기본이 되는 플립플롭과 순차형 논리회로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냥 조합형 논리회로도 진짜 앞부분 카르노맵, 그 다음에 뭐 불대수 이런 것들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비교기, 그 다음에 가산기 뭐 이런 것들도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이런 조합형 논리회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안 나오고 그냥 앞쪽에서 그냥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뒷부분,
작년에는 그냥 교과서 1장, 2장 정도에서 출제됐다면은 올해는 약간 뒷부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군무원 전자공학의 논리회로 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로서 11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난드 게이트로 구성된 논리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가적으로 어떤 게이트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늘 알아야 됩니다. 난드하고 노아 게이트가 우리가 이거를 맞는 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난드하고 노아를 이걸 가지고 맞는 게이트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모르강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더 모르강 법칙을 사용해서 다른 게이트로 게이트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이트와 등가회로냐 하는 이 문제 우리가 공시험에도 늘 출제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드 게이트 4개가 가랑이 벌리고 있는 거. 가랑이 벌리고 있는 문제.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보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자, 이게 우리가 난드가 있으면 항상 변환을 할 때 더 모르강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not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뭐로 바뀌냐면은 지금 and가 있는 것이 or로 바뀝니다. 이게 더 모르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것은 서로 not이니까 두 개가 캔슬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A가 옵니다. 여기에는 난드니까 A, B 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B입니다. 그죠? B가 오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AND만 있는 거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더 모르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A 바 플러스 B 바로. 이것이 더 모르강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not이 없어졌고 AND만 있으니까 A하고 A바 플러스 B바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AA 바 플러스 AB 바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하고 뭐하고 곱해집니까? A바 플러스 B바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쓰면은 A바 B 플러스 BB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불대수에 의해서 이것은 0이죠. AA바 BB바도 0입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이것과 이것이 남죠. 그러면은 여기서 y바는 ab바 플러스 a바 b가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저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이거 바로 그냥 1초 만에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안에 바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수의 변환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진수, 10진수, 8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보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런 변환을 자유롭게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10진수 169가 있습니다. 자, 169가 10진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런 것들을 변환하려면은 이진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진수. 이거 바꿀 때 나눗셈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같이 이렇게 169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2로 나누어 가면은 나머지로 계산하는 방법 하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128자리 그 다음에 64, 32, 16, 8, 4, 2, 1 해서 자리를 169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 128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4는 필요 없고 32 하면은 160이 되죠. 그러면은 9만 맞추면 되니까 8하고 1 되면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는 1010, 1001 이진수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된 이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ds 세 자리를 끊어서 오면 됩니다. ds 3비트씩 끊어오면은 자, 이것은 2가 되고 이것은 5가 되죠. 이것은 1이 됩니다. 그러면 2, 5, 1 맞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16진수로 바꿀 때는 이것을 ds 네 자리를 4비트씩 끊습니다. 4비트씩. 4비트는 여기에 그냥 이게 4비트죠. 그죠? 4비트 하면은 이것이 A가 되죠. 10이니까 A. 이거는 9죠. A9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진수까지 다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의 보수입니다. 그럼 이것을 1의 보수로 먼저 취해야 되죠. 1의 보수를 취하면은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를 바꿔주면은, 자,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0, 1, 0, 1, 0, 1 여기에 1, 1이 됩니다. 이게 2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자리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0진수, 그 다음에 2진수, 그 다음에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이것끼리 서로 상호 변환이 자유롭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보수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고 실수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죠. 1초면 답이 바로 나올 정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논리 게이트 소자입니다. 자, 이거 논리 게이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이트 7종류가 있는데 7종류는 이거는 조합형 논리회로를 만드는 거죠. 조합형 논리회로를 설계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조합형 말고 순차형이 있습니다. 순차형 논리회로. 그러니까 논리회로는 조합형 논리회로와 순차형 논리회로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순차형 논리회로를 하는 것은 플립플롭입니다. 플립플롭 우리가 세 종이 있죠. 세 종류가 순차형 논리회로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는 조합형 논리회로에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의 용도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형 논리회로가 아닌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리티 검사하는 거 조합형 논리회로죠. 비교기 조합형이죠. 보수하는 거 인버터 써가지고 낫 게이트 써서 1의 보수, 2의 보수 하는 거 이것도 조합형 논리회로입니다. 자, 플립플롭은 말 그대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순차형 논리회로 예를 들어서 카운트라든지 레지스터 이런 게 요 보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게이트하고 플립플롭은 누가 봐도 반대인 거 다른 종류인 거는 알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공시험에서는 이게 카운트가 들어가야 돼요. 카운트나 레지스터 이런 게 보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플립플롭을 여기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장님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카운트나 레지스터 회로 이런 게 들어가야 이거는 카운트나 레지스터는 순차형 논리 회로잖아요. 그죠? 이거는 논리 게이트가 있는데 플립플롭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드 게이트 문제예요. 난드 게이트 가지고 회로 바꾸는 아까 앞에 나왔던 난드 게이트 가지고 익스클루시브와 바꾸는 거 있었죠.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난드 게이트로 이거를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영역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난드 게이트를 가지고 변환하는 거예요. 이거 게이트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익스클루시브화 했던 거하고 성격이 똑같다 이거죠. 같은 데서 두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낫이죠. 이 전체가 난드를 앞에 묶어버리는 이것은 낫입니다. 낫 게이트. 이것도 낫 게이트예요. 자,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더 모르강이라 그래요. 안으로 넣으면은 여기에
낫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더 모르강에 의해서 이거는 난드가 이제 이거는 오화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낫하고 이거하고 없어지고 낫하고 이거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오화만 남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전자회로에 출제되었던 논리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자공학에 출제된 논리회로보다는 다소 어려웠다. 세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한문항이 조금 응용력이 너무 강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문항은 다소 어려웠고 두문항은 그냥 평균 수준이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주 쉬운 부분이 없었다. 보통 아주 쉬운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가 없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D 플립플롭을 이용한 시프트 레지스터 뒷부분에 나오는 그 데이터 이동입니다. 순차형 논리로. 두 번째는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렇게 그냥 쉽게 간과해서 넘어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 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모스 논리 전자회로 뭐 이런 것들은 평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해보면은 앞부분에 진수라든지 불대수,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 그러니까 앞쪽 부분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의 논리회로와 전자회로 논리회로가 작년에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출제된 거죠. 전자공학은 완전 앞부분에 출제됐고 전자회로의 논리회로는 다 뒷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진수는 잘 안 나옵니다. 진수, 불대수 이런 거는 잘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전자회로의 앞부분 우리가 조합형 논리회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로 전자회로에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논리회로를 공부할 때 주안점은 주로 회로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진수 이런 것보다도 좀 약간 회로적인 성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형 논리회로 있죠. 인코다, 디코다, 먹서, 디먹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쪽에 카운트회로. 올해는 2022년에는 카운트회로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카운트회로가 상당히 좀 나올 겁니다. 카운트회로라든지 링 카운터, 존슨 카운터 이런 회로적인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자회로에 나오는 논리회로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에지 트리거 방식으로 동작하는 D 플립플롭의 동작에 관한 문제인데 출력 Q에 파형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상승 에지 클락이죠. 포지티브 에지 클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 순간에 클락이 먹히게 됩니다. 올라가는 이 순간에 클락이 먹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Q는 초기 값으로 다 모두가 0이죠. 초기가 0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들어와 있습니다. 0이 연결되어 있고, 그때 클락이 들어올 때 D 값을 보니까 데이터 값을 보니까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0이죠. 죄송합니다. 0이니까 00이니까 여기가 1이죠. 난드 게이트니까. 그러면 클락이 탁 들어오면은 1이 전달이 됩니다. 클락이 들어오는 요 순간에 Q는 1로 올라갑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0으로 그대로 있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락이 들어올 때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1이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1이 장전이 되죠. 그럼 그때 클락이 들어올 때 여기가 1이 들어오죠. 여기 11입니다. 11이면은 난드 게이트가 0입니다. 그러면은 0이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0으로 갑니다. 그 다음 클락 들어올 때 여기가 이제 0입니다. 여기가 0이 되고 데이터가 1입니다. 1이니까
0, 1이면은 여기가 1이 나오죠. 여기가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클락이 들어오면 1로 올라갑니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클락이 들어오는 요 시점에 자, 지금 현재가 그러면 여기가 1이죠. 여기 1이 장전이 되고 여기 1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데이터가 0이 들어옵니다. 그죠? 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다시 1로 계속 갑니다. 1로 계속 가고.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틀렸죠. 이미 초기부터 틀렸습니다. 그러면 뭐 초판에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D 플립플롭의 동작,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의 동작, 파형도를 나타내는 이런 문제들도 종종 거리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군무원 전자회로에 나온 논리회로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BCD 코드를 7 세그먼트로 바꿔주는 그런 코드 변환기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자주 즐겨보지 않는 그런 변방의 문제라서 이것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7 세그먼트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A, B, C, D, E, F, G 세그먼트입니다. 7개로 돼서 이걸 우리가 7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여기에 입력에는 BCD 코드가 들어옵니다. BCD 코드 0부터 9까지죠. 9까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 여기가 만약에 0일 때 0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0이 들어오면은 0000이죠. 000일 때는 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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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때는 G만 불이 안 오죠. 그러면은 자, 이거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BCD 코드 A, B, C, D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입력이고 이거는 입력이고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은 A, B, C, D, E, F, G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0000이 들어오면 입력이 0이 우리가 10진수로는 0이죠. BCD 0이면은 ABCD가 여기가 A가 ABCD에서 A가 MSB라 있죠. 최상위 비트죠. 최상위 비트니까 ABCD가 되겠죠. 그럼 000이면은 여기 ABCD, EFG는 어떻게 됩니까? AB 다 불이 오고 G만 불이 안 오죠. 그러면 여기가 다 불이 오고 G에는 불이 안 옵니다.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숫자 1. 그럼 1일 때는 BCD에 1이 들어오면은 요것만 불이 오죠. 여기 보면은 BC에 1이 FE에도 불이 올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BC에 불이 온다 했습니다. 그럼 BC에만 불이 오고 나머지는 불이 안 와야 되죠. 0001일 때는 BC에만 불이 오고 나머지는 불이 안 와야 되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우리가 9는 1001이죠. 이렇게 해서 요 칸을 채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칸을 채우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확장을 해서 전체를 칸을 채우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표라고 합니다. 진리표를 우리가 작성을 하면은 요 부분이 입력이 되겠고, 입력은 BCD 코드 ABCD입니다. A가 최상위 비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출력입니다. 출력은 세그먼트 A부터 G까지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숫자 10진수 0에 대해서는 BCD 코드가 000이죠. 그때 출력을 표시하면은 아까 했던 바와 같이 G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죠. 숫자 1, 10진수 1, 2, 3, 4, 5, 6, 7, 8, 9까지 이와 같이 출력을 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칸을 채웠으면은 자, G에 대해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G에 대해서 우리가 카르노 맵을 해야 되겠죠. 카르노 맵을 이렇게 엮으면은 자, G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하면은 자, 이것이
우리가 AB가 되겠고 이거는 CD에 대해서 한번 묶어 봅시다. 그러면은 G에 대해서 하면은 1인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0010이죠. 0010일 때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0011일 때죠. 0011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0100, 0100 여기죠. 그 다음에 0101 여기죠. 그 다음에 0110, 0110, 0110 여기죠. 그 다음에 1000, 100 여기죠. 그 다음에 1001 여기죠. 그럼 1은 다 표시했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 BCD 코드를 할 때 BCD 코드는 0부터 9까지 사용되니까 자 우리가 10부터 15까지 즉 A부터 F까지 16진수라면 이거는 지금 BCD에는 사용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무관항으로 돈케어 항으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죠? 항상 이거는 BCD 코드에는 이 무관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개 코드에 대해서 X로 다 나타냈죠. 6개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카르노 맵으로 묶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쭉 이를 크게 이렇게 묶으면은 이거는 A죠. 이거는 A로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은 요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것하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요렇게 또 묶어야 되겠죠. 요렇게도. 나머지 요 1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A는 하나 묶여졌고, 이 보라색은 어떻게 됩니까? 보라색은 자, 이렇게 하면은 B가 되죠. B가 되고, C바가 되죠. C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초록색은 CD바죠. CD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우리가 빨강색으로 할까요? 요거 빨강색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묶여집니까? 자 요 세로축에는 B바죠. B바. 그 다음에 여기 C가 되죠. 그러면은 이 G식은 이와 같이 되겠죠. G식은 A에다가 플러스 그죠? B, C 바 플러스 B 바 C 플러스 C, D 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답을 찾아보면은 3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3번이 이와 같이 카르노 맵에 의해서 3번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공무원 전자회로에 출제되었던 2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못으로 구성된 논리회로에서 출력 Y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의 논리식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못으로 구성된 회로에서는 이 C가 컴플리멘탈이라는 뜻으로서 상보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윗부분은 버리고 아랫부분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B가 올라가겠죠. 여기에는 자 C하고 D가 입력이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C하고 D가 직렬로 AND 게이트로 되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B 병렬이죠.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CD가 이렇게 OR 게이트로 되는 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것하고 A하고는 직렬이죠. 이것하고 A하고는 직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A가 되겠죠. 여기까지 A에다가 AND B 플러스 C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드레인에서 Y 출력을 뽑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코먼 소스, 이게 코먼 소스 택인데, 코먼 소스는 우리가 낫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180도 반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A에다가 B 플러스 CD가 된 데다가 이게 낫 게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군무원 전자회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전자회로적인 성격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리 전자회로라고 합니다.
논리로 된 그런 전자회로 개념으로서 디지털 논리 전자회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전자공학과 전자회로에 출제되었던 논리회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회로는 반드시 모든 시험에 4문항 내지 5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디지털 논리회로는 문제가 쉽고 간결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에서 뭐 여러 가지 회로를 풀어 가지고 이거를 한 문제 맞추나, 디지털 논리회로 간단하게 한 문제 맞추나, 문제는 한 문제당 4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디지털 논리회로는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논리회로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전자회로 책 두껍습니다. 논리회로는 그렇게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뭐 단기간에 한 달 정도 단기간에 논리회로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공시험에서 논리회로를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그 시험에서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회로는 틀리지 말자. 네다섯 문제지만은 이거는 다 득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자공학에서 출제되는 이거 논리회로는 그냥 이론 위주고 교과서 위주로 주로 많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주로 교과서 위주로 기본만 충실하게 해주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회로에서는 주로 많이 좀 응용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플러스 심화 학습을 조금 해주면서 주로 회로 위주로 그 다음에 순차 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형 회로라든지 회로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좀 더 파이팅해서 논리회로를 잘 적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통신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나 수험서 또 수강을 문의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